안녕하세요. 소링타로입니다. 오늘은 연애보다는 더 깊은 주제로 찾아왔는데요. 바로 배우자운입니다.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시든 아니든 결혼운이 강한 시기와 그 상대를 만나는 시기, 장소, 기회를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 미래의 메시지 카드도 드릴 겁니다. 물론 몇 년 후까지 보기 때문에 너무 멀게 느껴지고 뜬구름 잡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약간 시간 여행을 하고 온다라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카드 선택하겠습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1번 분들의 결혼운이 강해지는 시기를 볼 거고요. 그 다음 배우자운과 배우자의 모습, 나와의 궁합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장소와 그 기회를 잡는 순간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혼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를 볼 텐데요. 지금 이 카드를 보는 시점으로부터 2년 이후부터 계속 쭉 결혼운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1년 이후에 그 결혼 상대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래 연애한 사람이 있거나 또는 1년 안에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스럽지만 그 사람과는 연인으로만 만나다가 좀 관계가 정리가 되고 새롭게 나타난 사람이 운명처럼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으로부터 2년 후로부터 계속 결혼운이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에요. 관계가 무르익으면서 결혼 계획을 세우게 되고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구두의 약속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3년 후에 결혼운이 가장 강한 시기라서 운의 흐름에 따른다면 결혼을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4년 후에는 아이가 생기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물론 이때 결혼을 했을 때, 3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됐을 때의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1번 분들의 시기별 배우자가 들어오는 시기와 결혼운을 좀 한 줄로 일목요연하게 봤는데요. 그럼 그 배우자는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 하실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상대는 포용력이 좋고 현명하면서 성숙한 사람의 기운이 느껴져요. 1번 분은 감정에 솔직하고 때론 통통 튀기도 하며 순수한 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번 분은 상대에게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고 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숨기지 않고 감정을 표현하고 또는 애교가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스러운 면모가 있어 쉽게 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대는 그런 1번 분들의 모습에 시선이 빼앗기고 마음이 홀렸을지도 모릅니다. 상대는 우리가 감정적이 되거나 화를 낼 때 쉽게 같이 감정적이 또 되거나 싸우지 않고 그것을 중재하고 달래주는 사람이에요. 같이 감정이 올라가 버리면 결국 본인이 이길 수 없고 져줘야 끝난다는 것을 알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그런 1번 분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굳이 이기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싸움 없이 평화롭게 뒤끝 없이 다툼이 마무리되곤 하네요. 그리고 후에 1번 분들은 내가 너무 심했나 라며 되려 사과하는 모습도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두 분은 좀 운명처럼 만나게 되어 초기부터 감정 이상의 묘한 기운을 느낍니다. 무언가 계속 봐야만 할 것 같고 이미 만난 듯이 좀 익숙합니다. 그래서 어색하지 않고 이미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데 서슴이 없어요.
그래서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감정을 확인하고 사귀게 되는 모습이고요. 서로 운명의 실이 강하게 엮여 있다 보니까 서로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날 시간은 좀 적어져요. 그리고 나 또는 상대가 한쪽에게 그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를 좋아하고요. 물론 그러면 한쪽이 좀 피곤하고 힘들 수는 있는데 서로 운명이기 때문에 그게 장기적으로 큰 문제점이 되진 않아요. 자연스레 서로를 위해 할애하는 시간이 좀 당연해지고 이상할 것이 없어집니다. 서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은 좀 소홀해지는 법이고요. 그로 인해 결속력이 강해지고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뭐가 필요한지, 뭐를 원하는지 좀 텔레파시처럼 찌릿거리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을 잘 꿰고 있고요. 친구 같기도 하면서 영원한 소울메이트처럼 느껴지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1번 분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그동안 삶은 지루했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웜홀을 통해 좀 새로운 우주로 향해 나아가는 느낌입니다. 1번 분들의 에너지가 올라가고 아마 결혼이란 제도에 부정적이었던 사람도 이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결혼에 호의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스스로를 보며 좀 놀라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과는 헤어질 수 없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게 될 장소와 그 기회를 생기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선 장소는 굉장히 익숙한 곳이고요. 1번 분들이 어떤 업무나 공적인 것을 주로 하던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고요한 편은 아니고 조금은 소음이 있거나 사람이 많은 곳이고요. 여기서 보여지는 곳은 내가 이미 그만둔 직장 또는 소개팅이라면 1번 분들이 익숙한 장소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익숙하지만 그 사람을 만날 즈음에는 한참 못 가다가 오랜만에 가게 된 장소로 추억이 좀 깃든 곳이고요. 두 분이 만나는 기회가 우연이라기보다는 중간자가 있고 그 사람이 낀 어떤 모임 자리에서 만나거나 직접적으로 소개팅을 주선하여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전으로부터 계획된 모임이나 소개팅인데 좀 미뤄져서 기다려왔을 수 있고요. 근데 1번 분들은 크게 닥달하지 않고 여유롭게 기다리다 보면 그곳에서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1번 분들의 여유로운 모습에 서로 대화가 좀 잘 통하네요. 위에서 말했듯이 이미 알고 지낸 듯이 편안하게 시작되는 것이 두 분의 모습입니다. 무언가 연결되어 있던 실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다가 만나게 되는 좀 운명적인 모습이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번 분의 미래 카드를 통해서 제가 메시지를 드릴 텐데요. 휴식과 화합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1번 분들은 연애, 결혼,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물론 좋을 때도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 애쓸수록 점점 에너지 소비가 크다. 또 연애를 해도 이 사람과 얼마나 가게 될까 고민이 되고 난 결혼보다는 연애 정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라고 느꼈을 수 있고요. 남들은 다 결혼하는데 왜 나는 그런 생각이 없지? 또는 생각이 있더라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을 수 있는데요. 왜냐면 약간은 두렵고 내 삶을 다 바쳐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1번 분들의 인연, 결혼운을 쭉 읊어드렸고 그 이후 이렇게 미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상대로 하여금 사람과의 관계는 더 이상 나에게 에너지 소비가 아닙니다. 아픔, 상처에만 시선이 빼앗겨 있었다면 이 사람은 나에게 제대로 된 휴식을 가져다 주고요. 다른 곳에서 숨이 턱턱 막혔다면 이 사람은 호흡하도록 합니다. 기대고 의지하며 나 자신이 치유돼요. 그래서 이 관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줄 에너지가 생겨서 전체적인 인간관계도 좀 좋아지고요. 상대가 1번 분들의 안식처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주변 사람도 좀 축하해주면서 잘 만났다며 되게 안심해요. 결혼을 하게 될 때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주고요. 이로써 위에서 말했듯 1번 분들은 새로운 삶에 눈을 뜨고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앞둔 1번 분들, 그때까지 쭉 계속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1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2번 분들의 결혼 운이 강해지는 시기를 볼 거고요. 그 다음 배우자 운과 배우자의 모습, 나와의 궁합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장소와 그 기회를 잡는 순간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번 분들의 결혼 운이 강해지는 시기를 볼 텐데요. 결혼 운은 지금으로부터 4년 후에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될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2년 후에 만나게 되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텀이 좀 있으니까 그 사이에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긴 하지만 1년 후에는 그 배우자를 만나기 전까지 연애를 쉬어가는 듯 보입니다. 한마디로 지금과 1년 안에는 연애를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으로부터 1년 후와 그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그 2년 후 사이 1년의 공백 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회사 장소와 집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어디 사람, 이성을 만날 기회도 없고 스스로도 만날 때가 아니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면 오랜 연애를 하고 계셨다면 그 연애가 끝이 나고 쉬어갈 수도 있겠네요. 지금으로부터 2년 후에 성격도 잘 맞고 경제적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춰진 이성이 나타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배우자운으로 좀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3년 후에 결혼 생각이 어느 정도 있지만 이번 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진전이 빠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만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죠. 한마디로 지금으로부터 4년 후에 결혼 계획을 본격적으로 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분들의 시기별 배우자가 들어오는 시기, 결혼운을 좀 한 줄로 일목요연하게 봤는데요. 그럼 그 배우자는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하실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상대방은 성실하고 경제관념이 뚜렷하고 어쩌면 약간은 보수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를 떠나서 세상 물정을 일찍 깨우치고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걸어온 사람입니다. 매우 책임감이 강하고요. 이런 부분이 결혼 상대로는 안정적이게 느껴지고 특히 이전 연애에서 이성 문제로 피로한 적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애초에 이 사람의 성향은 많은 사람한테 에너지를 나누지 못하고 한 사람에게 집중, 일도 외골수처럼 하나에 깊게 파고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 분들은 때론 감정에 호소하게 될 수 있는데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랄 때가 있는데 상대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뭐가 기쁘고 슬픈지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고 아닌지 설명을 잘 해주면 잊지 않고 꼭 기억하지만 말하지 않고 섬세한 부분까지 헤아려 주길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우기는 것을 넘어가 주지는 않을 거예요. 대화할 때 논리가 중요한 사람이라서 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우기면 되려 우리 쪽에서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앞뒤 없이 상대가 본인만 맞다고 하지는 않는 사람이라서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고 사실적인 얘기를 중점으로 말하면 크게 싸울 일은 없습니다. 감정적 부분에서는 이번 분들이 비교적 더 공감이나 이해력은 높은 사람이어서 가끔 서운하다가도 상대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며 이해하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넘어갈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상대가 힘이 들 때 이번 분들이 기댈 수 있도록 좀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분들이 어쩌다 감정이 흔들려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는
상대는 해결법을 알려주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서 감정에 너무 빠지지 않도록 이성적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게 좀 더 심플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두 사람은 처음에 이성적으로 만난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일적으로 만나게 된 사람인데 사실 업무적으로도 궁합이 너무 잘 맞고 서로 실행력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더 같이 한다거나 연락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처음엔 다른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서로 일에 대한 얘기, 고충도 터놓고 노하우를 가르쳐 주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꾸밈없이 각자의 가치관을 알고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날 일이 좀 잦아지고 궁금한 것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서로를 먼저 찾게 되고요. 다른 사람이 중간에 끼더라도 업무적으로 늘 함께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물론 꼭 같은 직장 내 사람이 아니어도 일의 목적으로 만난 외부 사람일 수 있고요. 서로 업의 궁합이 맞고 도와주는 관계에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분들이 이 사람을 만나게 될 장소와 기회가 생기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선 상대방을 만나게 되는 장소는 만약 일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이전 직장에 복직을 하게 돼서 만날 수 있고요. 또는 아까 말했듯 꼭 직장 내 사람이 아니어도 다시는 갈 일이 없을 것 같아 잊혀졌던 장소에서 다시 가게 되고 매우 오래전에 가봤던 곳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 분들의 고향이 서울이 아닌 곳이라면 같은 고향 출신의 사람이어서 더 친근하고 대화도 잘 통한다고 느꼈을 수 있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고 자라온 환경이 비슷해서 더 그럴 수 있습니다. 만나는 기회도 역시나 일적으로 빠르게 알게 되는 관계인데요. 어쩌면 예전에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지인인데 위에서 말했듯이 공적인 일 때문에 도움이 필요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연으로 의도하지 않게 운명의 배우자를 만났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만약 이 일을 안 했더라면, 복직을 안 했더라면, 또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서 다시 만날 수 없었더라면, 이런 반대의 경우로 좀 따지면은 운명처럼 또 못 만났을 수도 있는 상대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분의 미래 카드를 통해서 제가 메시지를 드릴 텐데요. 먼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면 사랑을 표현하라. 그러면 치유되고 변화될 것이다. 입니다. 물론 이번 분들의 운명의 배우자를 만나는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2년 후이고 결혼은 4년 후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1년간 공백기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미래에 이번 분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같아요. 공백기를 갖고 우연히 일로 인해 상대를 만나게 되고 처음엔 그런 감정이 아닐지라도 점점 감정이 오묘하게 변해갈 겁니다. 혹시 이전에 상처만 남고 한동안 연애를 쉬어서 두려운 감정이 든다면 상대를 만났을 때는 그 두려움을 내려두고 감정을 표현하고 말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행동도 하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치유하고 정화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상처 입지만 또 애석하게도 사랑으로 치유됩니다. 자가 치유도 가능하지만 타인과 함께하는 치유는 또 다른 안락함이 존재하는 법입니다. 물론 조급할 필요는 없고요. 운명의 상대가 나타났을 때 더 이상 의심 말고 적극적으로 알아가고 표현하고 또는 선물로 그 마음을 표현해 보셔도 좋아요. 상대는 이번 분들이 원하는 이상의 반응을 내어주고 보답할 겁니다. 사랑에도 성숙도가 있다면 좀 더 성숙한, 흔들리지 않는 치유의 힘을 가진 사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2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3번 분들의 결혼 운이 강해지는 시기를 볼 거고요. 그 다음 배우자 운과 배우자의 모습, 나와의 궁합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장소와 그 기회를 잡는 순간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번 분의 결혼 운이 강해지는 시기를 볼 텐데요. 먼저 결혼 운이 가장 강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2년 후이긴 합니다. 3번 분들은 그 시기에 들어오는 결혼운이 좀 섣부를 수 있다는 판단이 보여지긴 해요. 현재 연인이 있거나 또는 1년 이내에 상대를 만나게 되고 지금으로부터 1년 후에 결혼 계획을 세우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결혼운이 강하게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섣부르다는 생각을 결혼 계획을 세우다가 거의 조금 다가왔을 때 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비교적 그렇게 오래 만난 사람은 아닌데 보이는데요. 이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결심하거나 상대의 적극적 구애에 결정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니면 놓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2년 후에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에게서 비춰진 결혼 생활, 매체에서 접하는 것으로 너무 가볍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결혼에 대해 좋은 것만 접해서 환상을 품었건 또는 상대가 이상형이어서 외적인 부분만 조금 보고 결정했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또 다른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섣불리 하는 결혼은 나중에 후회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된다는 조언이 보이고 근데 그렇다고 뭐 결혼은 꼭 안 된다, 뭐 헤어진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때 만나는 사람은 연인으로 조금 더 길게 만나보고 대화를 많이 해봐야 한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3번 분들의 시기별, 배우자가 들어오는 시기와 결혼운을 한 줄로 일목요연하게 봤는데요. 그럼 그 배우자는 어떤 사람일지 궁금하실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상대는 3번 분들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신념이 뚜렷하고 고집이 있어서 똑부러진 반면 주장이 강한 편에 속합니다. 물론 상대는 강요하는 편은 아니고 차이도 이해하지만 본인 생각을 쉽게 바꾸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이 세거나 주장이 강한 성격도 쉽게 드러내지 않고 부드럽게 감추는 사람이에요. 3번 분들도 역시 고집이 있고 신념이 강하지만 상대에 비해 주장도가 높고 때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상대에 대해 또는 행동력이 적은 사람을 보면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상대도 그냥 웃으며 넘어가지만 자주 그러면 속에서 쌓아뒀다가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잘 지내려면 생각을 강요하시기보다는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 좀 좋은 관계고요. 비슷한 성향이라는 것은 조금 그런 고집이 있고 신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은 좀 맞춰나갈 부분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삶이나 현실적인 관점은 굉장히 닮아 있어요.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지금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하고 스스로에게 엄격하기 때문에 어영부영 넘기거나 나태한 모습은 보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선호하는 결혼 상대로는 조금 서로 잘 맞을 수 있고요. 허나 위에서 결혼이 섣부르다고 한 부분이 왜 그런지 보니까 두 분 사이에는 중간에 좀 이별수가 있어요. 근데 완전히 끝나는 이별수는 아니고 큰 이별로 인해서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다시 만나서 오히려 재회를 통해 좀 단단해지는 관계예요. 어쩌면 결혼 준비를 서두르면 그 준비 중에 뭐 부딪히는 일, 안 맞는 부분을 발견하고 준비하던 결혼을 멈추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혼을 좀 섣불리 계획을 잡았을 때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연애를 좀 더 오래 지속하면 좋다는 그 말이 핵심입니다. 물론 그래도 서로 시간을 갖고 잠시 떨어져 있다 보니 각자 잘못한 부분을 깨닫고 서로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만납니다. 만약 섣불리 결혼 준비나 결혼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별은 할 확률이 적습니다. 아무튼 뭐 결과는 좋은 모습이에요. 위기의 순간이 꼭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결국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두 분이 만나게 되는 장소, 공간과 만나는 기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분은 지인의 결혼식에서 처음 마주치게 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거기서 마주쳐서 당장 관계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인연이 좀 이어지는데요. 또는 꼭 결혼식장이 아니어도 완전히 새롭고 예상치 못한 공간에서 만나게 됩니다. 결혼식 뒤풀이가 됐든 아니면 새로운 공간에서 함께 같이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고 매력을 느끼게 되는 모습이에요. 초반에 첫인상이 막 좋았던 건 아닙니다. 왜냐면 서로 사람을 이리저리 관찰하고 본인 기준에서 나와 잘 맞겠다, 아니다를 빠르게 캐치하는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호의적이거나 쉽게 웃어주진 않고요. 그렇다 보니 첫인상에 마냥 끌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럿이서 같이 술을 마시고 꼭 술을 못 마시더라도 그 분위기에 취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되고 서로 벽을 두던 경계가 좀 허물어집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게 되고 긴장이 풀어진 웃는 모습도 보면서 새로운 반전 매력을 보게 되고 호감을 갖게 되는 모습이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분의 미래 카드를 통해 제가 메시지를 드릴 텐데요. 우선 키워드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를 위해 무엇이든 하라. 그럼 낙원을 찾을 수 있다. 입니다. 이 말은 3번 분들이 감정을 먼저 표현하고 내어주면 이 말은 3번 분들이 감정을 먼저 표현하고 내어주면 상대도 그럴 것이며 내가 비로소 원한 관계가 되고 평화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혹시나 3번 분들이 본인의 감정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면 상처받지 않기 위해 꽁꽁 숨기거나 스스로의 이미지를 한 곳에 가두고 있진 않은지, 남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관계를 보면 부러워만 하고 과연 어떻게 서로에게 감정을 표현하는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사랑이라는 게 참 이중적이에요. 행복을 얻지만 동시에 상처를 얻게 될 것도 감수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만 얻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먼저 두려워하고 사랑을 내려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감정이 메마르고 어딘가 경직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제가 이전에 봤던 글귀 중에 이 말이 좀 떠오릅니다. 행복은 입맞춤과 같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어야만 한다. 디어도어 루빈이 한 말입니다. 3번 분들이 진정한 사랑을 찾는다면 우선 사랑을 먼저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4번 분들의 결혼 운이 강해지는 시기를 볼 거고요. 그 다음 배우자 운과 배우자의 모습, 나와의 궁합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장소와 그 기회를 잡는 순간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4번 분의 결혼 운이 강해지는 시기부터 볼 텐데요. 1년 이후에 만나게 되는 사람이 4번 분들의 운명의 상대로 보여집니다. 근데 4번 분 혹은 상대방이 1년 정도 만났을 쯤이죠. 지금으로부터 2년 후에 결혼 얘기를 하지만 서로에 대한 그런 애정도보다도 한쪽이 결혼 자체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 관계에 조금 흔들림이 찾아올 수 있어요. 결혼 목적으로 만난 사이가 아닌데 결혼이라는 것이 약간의 골칫덩어리처럼 관계의 권태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시기가 만난 지 1년쯤 되었던 지금으로부터 2년 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쁘게 볼 수만 없는 것이 다행히도 서로 이해하고 기다려주기로 합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결혼 문제 때문에 헤어질 순 없고 그리고 결혼하려고 만난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비로소 지금으로부터 4년 후에
두 분이 만난 지 3년 정도 흐른 후겠죠. 이때 결혼운이 크게 들어옵니다. 이제 관계가 성숙해졌기 때문에 좀 명료한 마음으로 이제 결혼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서로를 이해하고 기다려준 결과가 이때 좀 빛을 발하게 돼요. 사실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고 크게 중요하지 않을 때 오히려 결혼운이 크게 들어옵니다. 네, 이렇게 4번 분들의 배우자가 들어오는 시기와 결혼운을 한 줄로 일목요연하게 봤는데요. 그럼 그 배우자는 어떤 사람일지 궁금하실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상대는 처음에는 열정과 의욕은 앞서지만 어딘가 조금 어리숙한 모습입니다. 감정의 순서를 따지거나 크게 고심하고 행동하기보다는 머리나 마음이 끌리면 바로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4번 분들 입장에서는 상대가 좀 섣부르다고 느끼거나 말도 행동도 그리고 중요한 결정도 천천히 속도를 맞추기라는 바람입니다. 이런 성향들을 보니까 위에서 말한 결혼을 먼저 원하는 사람은 4번 분들이기보다는 상대방이 먼저 말을 꺼낼 수 있겠다는 모습이 보입니다. 4번 분들 자체도 결혼 생각이 급하지 않은데 서로 만난 지 얼마 안 되고 상대가 항상 나보다 먼저 앞서가 있다 보니까 숨차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 분 초반 관계는 각자의 세계에 좀 머물러 있어요. 아직 다 내어주기에는 성향도 각각 다른데 또 그게 강하기까지 하고 특히나 4번 분이 본인만의 세상과 가치관, 지켜온 신념, 한마디로 울타리가 강한 사람이라서 결혼뿐 아니라 연애 자체를 시작할 때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많고 그래서 더 신중하기 마련이에요. 그래도 이런 나와는 다른 그전 사람들과 다르게 적극적이고 행동이 앞서는 것도 나름 상대방의 매력으로 느껴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사랑을 하며 만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만나면서 점점 성숙해 간다는 겁니다. 아까 초반에 말했듯이 두 분은 결혼 문제로 중간에 권태적 위기감이 찾아오지만 잘 해결하고 넘어가면서 장기 연애로 접어듭니다. 상대는 본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4번 분들에게 점점 맞추어갑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앞서던 것도 한 템포 늦춰 하게 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신중해집니다. 약간 중화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는 점점 세심해지고 감정을 헤아리고 4번 분이 기댈 수 있을 정도로 어쩌면 행동력이 강하던 거에서 섬세한 감정까지 하나 또 더해지니까 그 누구보다 계산적이지 않고 포용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 후반에 들어서 두 분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각자 성숙도가 높아져서 건설적인 미래를 세우게 됩니다. 서로를 부모님에게 소개도 하고 어느 정도 친해지기도 했나 봅니다. 다들 두 분의 미래를 약속하는 데에 호의적이고 응원하면서 부모님들 간의 사이도 좋습니다. 그런 좋은 분위기에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미래에 대한 확신도 점점 커져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노는 때가 아닐 땐 인내의 시간을 갖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고 그러다 보면 예스의 신호가 다다르고 그때 거침없이 뛰어들라고 말합니다. 바로 위에서 쭉 말한 조금은 약간 부정적으로 느껴졌던 그런 말들을 다 대변해 줍니다. 두 분의 가치관 차이는 위기로 다가올지라도 결국 그때는 집이라고 치면 벽돌을 다 쌓지 못한 상태입니다. 벽돌을 하나하나 다 쌓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집이 완성될 때까지 같이 인내하며 지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때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예스라고 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분이 만나게 되는 장소, 공간과 만나는 기회를 말씀드릴 텐데요. 직장이나 외부의 소개팅으로 보여지진 않고요. 무언가 4번 분의 진심이 담긴 곳에서 만나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배운다거나 아니면 배우고 함께 도모하기 위한 화합의 모임터에서 만납니다. 예를 들면 과외나 독서 모임, 사회봉사, 토론 약간 이런 키워드들이 떠오르고요. 근데 단순히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회에 좀 더 이바지하기 위한 그리고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셋을 배우는 모임 장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4번 분들 자체가 이런 이타적이고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4번 분 또는 상대가 그 모임의 주선자, 이끌어가는 파트너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에 비해 리더십이 강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에 호감을 느끼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상대는 자기 감정에도 솔직하고 망설임이 없기도 하기 때문에 관계의 시작은 빠르게 불이 지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했듯이 상대는 우리보다 감정이든 행동이든 빠르기 때문에 초반에 우리는 긍정적 반응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는 그거에 크게 상처받지 않고 위축되기보다 아랑곳 않고 지켜보다가 적절한 시기에 다시 행동해서 4번 분들은 배려하고 맞춰주다가 나도 모르게 휘말려서 만나게 될 수 있겠네요. 물론 결국 4번 분도 스스로 원해서 같이 함께 했다는 사실을 조금 지나서 알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분의 미래 카드를 통해 제가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키워드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진정한 사랑을 통해 빛의 시대가 열린다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랑은 당신의 삶에 있어 한 번뿐일 진정한 사랑이니까 그저 두고 바라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발전시키고 성장을 도모하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다면 발전은 물론 진정한 사랑이 다가왔을 때 알아보지 못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랑이 오면 딱 알아볼 수 있고 그 상대와 진정을 사랑을 하면서 잠시 정체기가 있을지언정 열린 마음으로 다시 임하게 되면 유대감이 깊어지고 시간이 걸려도 성장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 분이 꿈꾸던 사랑을 구현하게 되며 이를 위해 그동안의 시간들이 있었고 견뎌왔다고 합니다. 뭔가 이 자체로는 좀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위에서 말한 모든 것들을 조합해보면 한 번 더 확신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는 모습이고요. 그 진정한 사랑을 만나기 전에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럼 4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5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5번 분들의 결혼 운이 강해지는 시기를 볼 거고요. 그 다음 배우자 운과 배우자 모습, 나와의 궁합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장소와 그 기회를 잡는 순간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5번 분들이 결혼 운이 가장 강해지는 시기를 볼 텐데요. 먼저 결혼 운은 지금으로부터 2년 후에 가장 강하게 들어옵니다. 뭔가 5번 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일 확률이 높고 없다고 해도 1년 이내에 조금 만나게 될 상대로 보입니다. 근데 당장 지금으로부터 1년 후에는 한쪽이 결혼 생각은 딱히 없지만 한쪽에서 결혼을 원해서 대화하고 설득하고 계획을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지금으로부터 딱 2년 후, 그때 바로 시작한다기보다는 2년 후와 3년이 되는 그 사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한쪽이 원해서 계획을 시작했지만 상대도 원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기에 같이 따라가는 모습이고요. 근데 그것보다 지금으로부터 3년 후, 대략 시기로 치면 결혼 후 1년 안에 아이가 생기게 될 수 있어요. 물론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 행복한 모습인데 한편 금전적인,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시기로 보이는 4년 후에는 한 사람이 긴 시간 육아휴직을 하거나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는 데 전념하게 될 수 있겠네요. 물론 그만큼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본인이 실력과 재능을 발휘해서 업무를 늘리고 인정받도록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5번 분들의 배우자가 들어오는 시기와 결혼 운을 한 줄로 일목요연하게 봤는데요. 그럼 그 배우자는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 하실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상대는 대체로 우리의 의견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5번 분들이 원하는 거,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갖고 맞춰줍니다. 좀 고마운 사람이네요. 그래서 5번 분들이 더 편안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만날 수 있어요. 물론 5번 분도 그런 고마움을 알고 선물이나 애정으로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와는 또 다른 방법으로 보답할 것들을 항상 고민합니다. 위에서 말한 것을 같이 연결시켜 보면 뭔가 5번 분들이 먼저 결혼을 원하고 상대는 그것에 맞추고 따라가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줏대 같고 원치 않는데 따라간다는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항상 모든주의가 5번 분들을 향해 있고 뭘 말해도 맞다 해주는 사람이에요. 항상 우리를 향해 마음이 열려 있고 우리 편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분은 초반에 알 수 없는 매력, 케미가 상당했던 사이로 만났습니다. 어쩌면 처음 말했듯이 지금 연인이 있으시다면 그 사람으로 보이고요. 없더라도 1년 이내 만난다고 했으니까 머자나 만나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될 사람이네요. 감정적으로도 잘 통하는데 물론 약간 19금이지만 이성적 궁합도 잘 맞고 두근두근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지속되면서 단단한 관계가 되고 그 누구도 넘어올 수 없는 두 분만의 세상을 펼쳐나갑니다. 단순히 짜릿함에 끌려 만난다 해도 가볍게 만나는 관계는 아니에요. 애초에 원래 두 분은 이성에게 감정적인 교류, 공감 이런 거만 좀 잘 맞아도 다른 거에는 큰 욕심이 없는데 이런 두어 가지 이런 감정적인 거 그리고 신체적인 거 이런 게 다 잘 맞으니까 쉽게 헤어질 수도 없으며 헤어지려는 생각조차 잘 안 듭니다.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티내거나 드러내진 않지만 누가 봐도 결속력이 강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연애 기간의 좀 중반 기간인데요. 그게 아까 말한 걸로 치면 지금으로부터 2년 후와 3년 사이라고 했죠. 한쪽이 원해서 먼저 나아가지만 다른 사람도 믿고 따라갈 만큼 서로를 신뢰하고 믿습니다. 끌려나가는 게 아니고 손잡고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리고 두 분이 미래를 약속하고 결혼 후에 1년 내에 아이가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금전적 고민, 한 사람이 커리어적인 부분은 내려놓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생기긴 하는데 그것은 어쩌면 모두가 하는 현실적 고민일 거예요. 두 분의 성향이라면 현명하게 결정하고 잘 헤쳐나갈 걸로 보입니다. 이 카드에서도 말을 하듯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으라고 합니다. 물론 정답은 없지만 무언가 갈림길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을 따지기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가든 평정심을 갖고 물질적인 것에 너무 치우쳐지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느끼면 명료해지고요. 삶에서 중요한 것을 한순간에 꼭 단정 지을 필요 없고 그 시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5번 분이든 상대든 쌓아온 커리어를 잠시 내려둬야 하는 순간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큰 행복, 그것보다 상위의 것을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두 분이 만나게 되는 장소, 공간과 만나는 기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사람은 두어 가지 정도로 보이는데 그 흔한 소개팅 또는 한쪽이 오랜 기간 좋아했을 수 있는 서로 좀 알고 있던 관계로도 보여져요. 두 가지가 상충된다고 느낄 수 있지만 느껴지는 감정선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소개팅이라 해도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여러 번의 소개팅을 했을 수 있고 비로소 두 사람이 만나고 약간 드디어 찾았다 내 이상형 이러면서 겉으로 티는 안 냈을지라도 속으로 환호를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꼭 잡아야겠다, 잘해야겠다 처음부터 다짐을 했을 거고 물론 한쪽이 아닌 서로 케미가 엄청났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인 지인이었던 경우에도 한쪽이 오랜 기간 좋아했지만 서로 기회가 없다가 두 분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생기고 한 사람의 짝사랑이 이루어져서 지고지순한 마음의 인내로 어려운 관계를 성취한 만큼
정성스레 이 관계를 만들어 나갔을 거예요. 짝사랑은 정말 이루기 어렵다는데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로 치면 소개팅 또는 서로 지인인 경우 서로 나름 추억이 있는 장소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걸로 보입니다. 소개팅이든 아니든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거는 한쪽이 이전 연애 상대로 인해서 받은 상처를 터놓고 얘기하면서 상대방은 그것을 깊게 공감해주고 들어줍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은 것을 털어놓지만 아무런 제지 없이 다 경청하고 그것에 한 사람은 감동을 받게 되네요. 지나고 나면 미안하기도 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구나 새삼 깨닫게 되고 다르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볼까 용기를 내는 모습이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분의 미래 카드를 통해 제가 메시지를 드릴 텐데요. 우선 키워드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내심을 가지고 휴식을 취하라고 합니다. 위에서 한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휴식이 마냥 휴식은 아닐 테지만 쉬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삶은 결과물보다 과정의 연속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결국 하나의 마무리, 종료 또는 휴식은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이며 하나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을 만듭니다. 이처럼 5번 분에게 삶에서 큰 변화가 찾아왔다면 그것은 어려움이란 결과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위해 그 전에 겪는 어려움일 뿐입니다. 물론 여기 포인트는 힘든 시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죠? 결국 사랑의 농도가 짙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인내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 인내를 통해 사랑의 성숙도가 깊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받아들이고 결국 원하는 결과에는 다다르게 돼 있습니다. 비록 빠르지 않더라도요. 그럴 땐 휴식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막상 휴식을 취하면 편안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5번 분들의 미래 카드가 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단순히 확실한 언어로만 표현될 수 없는 그 이상의 세계가 있는 법입니다. 때가 되면 어떤 말인지 다 알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5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